말씀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마이크를 꺼놨네. 정렬님 혹시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뭐지? 뭐냐, 나레이션이 좀 많으니까 이제 네. 주인공 나라고 표시되는 부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가도록 방금 할게요. 방송 참여해야 됐죠? 읽어주시면 돼요, 대화만. 방송 참여해야 되나요? 방송 참여요? 아니, 네, 방송 참여해서 화면 같이 보여주시면 돼요. 일로 좀. 시참하시는 분은 시청자기 네. 때문에 이제 닉네임 언급은 안 할게요. 네. 화면 같이 보이시나요, 지금? 네. 네, 이제 대사 나오면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나오는. 이제 나라고 표시된 부분만 읽어주세요, 함께. 마지막 네. 젓가락질을 끝낸 소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녀의 접시는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접시를 정리하려는데 소녀가 갑자기 손을 뻗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 어, 잠깐만. 나 손님 있잖아요.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 침대에 가서 쉬어 있는 게. 앞으로도 신세질 테니까요. 나에게서 접시를 뺏어든 소녀는 그대로 부엌으로 향했다. 급히 소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뒤였다. 싱크대에 잔뜩 쌓여있는 접시들을 한번, 그리고 그녀를 따라온 나를 한번 바라보는 소녀. 이번에도 아기는 없을 테지만 소녀의 공허한 시선이 나를 마구 찔러댔다. 며칠 동안 좀 바빠서. 괜찮아요. 소녀는 두어 번 정도 눈을 끔뻑이더니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도와줄까? 할 일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제법 능숙해 보이는 손놀림으로 소녀는 접시를 씻어냈다. 살아있었을 적엔 중학생 정도였을 유령 소녀는 어째서인지 자취 1년 차인 나보다도 집안일이 익숙해 보였다. 익숙해 보이네. 그러게요. 소녀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켜고선 태블릿을 연결했다. 챙겨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는 눈동자를 굴리며 적혀있는 것들을 훑어본다. 흔하디흔한 귀신 이야기들. 아까 거기서 가져온 자료들인가요? 깜짝이야. 귀여워. 데스크탑에 옮겨진 자료들을 살펴보려는데 인기척도 없이 나의 옆에 나타난 소녀가 모니터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은 건 그녀가 귀신이기 때문이지만 말이다. 나는 화면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자료의 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맞아. 아까 가져온 자료들. 의심 가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망사고는 총 18건.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백석시의 외곽 지역에서는 제법 빈번하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이 사건 중에 소녀와 연관된 것이 있는 걸까? 나는 그 중에서도 일단 맨 위에 정렬되어 있던 사건 폴더를 열어보았다. 살인사건이네요. 그러네. 옆에서 들려온 소녀의 목소리에 나는 꺼림칙한 투로
애써 숨기며 말했다. 작년 겨울 이 구역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그러고 보니 이 사건 인터넷 뉴스에도 무척이나 비중 있게 다뤘었지. 내용을 대충 훑던 나는 소녀의 눈치를 살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다 말고 커서를 멈췄다. 이렇게 부산스럽게 독거진 혹시 뭔가 떠오르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손사래를 치는 그녀. 소녀는 사건 파일을 괜히 내가 부담스러워질 정도로 빤히 읽고 있었듯 했다. 하긴 이렇게나 끔찍한 사건에 휘말려 목숨 잃었다고 한다면 죽어서도 억울함에 못 이겨 귀신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생각에 얽매이기는 싫은데 말이다. 범행 동기도 범인이 누군지도 아직 알아내지 못한 일종의 미제 사건. 일단은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뒤로 미루고 싶어서였는지 나는 소녀가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는 동안 다음 자료로 페이지를 넘겼다. 두 번째 자료의 내용은 B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작년 겨울에 일어난 화재 사고였다. 혹시 이건 생각나는 게 있어? 잠깐 고민을 해보려는 듯 했지만 소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스크롤을 내리며 나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소녀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이 자료만으론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역부족인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면 좋은 걸까? 고민에 빠져있던 나의 머릿속에 문득 괜찮은 방법 하나가 떠올랐다. 아, 맞다. 혹시 그 방법이라면 기억날지도 모르겠다. 어떤 방법 말인가요? 이거 VR 헤드셋이라는 건데 이거 사용해서 자료에 나온 장소를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전 자료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중에는 가상현실과 커넥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로하! 구구령님 어서오세요. 이를 이용해 직접 사건 당일의 현장을 살펴본다면 어쩌면 소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게서 VR 헤드셋을 받아든 소녀는 나와 헤드셋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소녀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듯 했다. 나는 소녀의 머리에 헤드셋을 직접 씌워주었다. 자, 이렇게 끼면 돼. 많이 어색하네요. 어때? 다니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소녀는 헤드셋을 낀 채 주변을 둘러보다 말고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우두커니 그 자리에 멈춰서 있던 소녀는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더니 내게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녀에게서 헤드셋을 빼내고는 이번엔 내가 헤드셋을 써보았다. 정말 소녀의 말대로 눈앞에는 가상현실 대신 노이즈 섞인 화면만이 보일 뿐이었다. 어라? 갑자기 고장이라도 나왔어? 왜 이러지? 제가 유령이라 저를 이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역시 그런가? 아마 헤드셋이 유령인 소녀의 홍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수밖엔 없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유령인 소녀에게 VR 헤드셋을 씌워보려 했던 내가 바보였던 건 아닐까? 그 찰나의 순간 동안에 소녀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잠깐 망각했던 것이니라. 헤드셋은 몇 분 정도 더 노이즈 섞인 화면을 송출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능을 되찾게 했지만 말이다. 그 뒤로 소녀와 함께 18건의 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소녀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음, 그러면 역시 직접 찾아보는 게 방법 말고는 없는 건가? 아마도요. 도시 외곽 지역이라 좀 그렇긴 한데 어때? 괜찮겠어? 마음대로요. 이야기했던 곳은 언제쯤 찾아갈 건가요? 방학 시기니까 방학 시작하면 바로 찾아가 보는 걸로. 그런데 말이야, 정말 괜찮겠어? 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잃을 것도 없는 유령이니까요. 아,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그 점이었다. 아주 만약이지만 소녀가 있어 잊고 있던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소녀는 나의 생각을 정말로 읽어내기라도 한 듯 말을 꺼냈다. 혹시나 상처 줄까봐 걱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전 괜찮으니까. 이미 상처는 잔뜩 입었으니까요. 소녀 상처 잔뜩 입었대. 마음 아파.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령인 저를 없애는 거잖아요. 결국엔 사라져야 할 존재를 걱정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일부러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차가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소녀와 나 사이에는 잠깐 침묵이 흐르고 마우스가 딸깍이는 소리가 침묵의 간격을 메운다. 나는 백석시 외곽 지역의 지도를 확인하며 우리가 가봐야 할 장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나저나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된 백석시의 외곽 지역은 치안이나 건물 상태 같은 것들이 영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 안타까운 사고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살인 사건?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을 다시 확인해보며 나는 턱을 개고서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민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으니까. 끔찍한 사건들 투성이었다. 살인사건이든 교통사고든 아니 이 중에서 끔찍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오히려 사건 장면을 떠올려버린 소녀가 더 괴로워하기만 하는 건 아니려나? 아까 전 오컬트 부실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아까 오컬, 오컬트 부실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 나의 목소리가 꽤나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던 침묵을 밀어낸다. 대답 대신 소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왜 그렇게 놀랐던 거야? 확실히 소녀는 나의 물음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자신을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방금과는 사뭇 다른 머뭇거림이 소녀에게서 느껴졌다. 봤어요. 봤대. 죽는 장면을 봤나봐. 짤막한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서도 떨림이 느껴지는 건 순전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죽음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사거리에서 당한 아저씨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이 아니었잖아. 그건 떨리고 있었다. 소녀의 목소리도 눈동자도 어깨도. 끔찍한 색이었어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현지장 색? 이야기를 꺼내다 말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린 소녀는 연신 헛구역질을 해댔다. 헛구역질을 끝낸 뒤에도 소녀는 그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연신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귀신도 헛구역질도 하는구나. 미안, 내가 계란말 거 물어봤네. 아니에요. 제가 과민 반응한 거니까. 급히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소녀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얼굴로 괜찮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그런데 말이야, 나 아까부터 궁금한 건데, 죽음의 색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예요. 죽음의 장면이 색으로 보이는 거죠. 막 빨간색이나 그런 색으로? 아니요, 21번 고른 소녀는 내게 죽음의 색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었다. 사람이 평범하게는 볼 수 없는 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던가요? 여하튼 그런 색과는 다른 빛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색이 어이구. 잠시만요. 제가 실수로 눌러버렸네. 가시광선이라고 하던가요? 여하튼 그런 색과는 다른 빛이에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니 색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일으키는 반응은 특이한 색빛을 본 뒤에 나타나는 강발적 같은 건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요. 소녀는 자신 없다는 듯 말꼬리를 흐렸다. 하긴 오컬트 현상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을까? 그 뒤로는 비슷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었다. 내가 뭔가를 찾아 소녀에게 보여주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으면 소녀가 아니요 라고 하며 고개를 젓는 비슷한 패턴의 반복. 슬슬 졸음이 오는지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 그만 참지 못하고 조그맣게 하품을 했다. 피곤하면 무리하진 않아도 돼요. 벌써 시간도 이렇게 됐고. 읽어주세요. 아니야. 평소에도 이때쯤 자니까.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어간 뒤였다. 어차피 요즘 학교에서 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 그런가요? 나의 말에 그녀다운 짤막한 대답을 건넨 소녀가 눈을 깜빡였다. 화면을 바라보는 소녀도 슬슬 피곤해 보이는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너도 피곤하면 저기 침대에서 자면 돼. 소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나는 소녀의 시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곧장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면 되니까. 귀신한테 너무 많은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닌가요? 뭔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무섭지, 소녀? 다시금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며 소녀는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귀신이라도 해도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사라져야 할 존재란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소녀는 경계선을 치려는 것만 같은 투로 딱 잘라 말했다. 철벽치네. 혹시나 남자가 자기한테 반항이라도 할까봐. 전 괜찮아요. 낮에 깜빡 졸기도 했고 평소에도 잠은 많이 안 잤으니까요. 근데 뭔가 내가 침대에서 자고 소녀가 바닥에서 자고 있어도 그것도 무섭고 침대에서 나를 바닥으로 향해서 보고 있는 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랬었지? 낮에 오컬트 부실에서 보았던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이 얼핏 떠오른다. 소녀와 함께 지내다 보면 그런 무방비한 모습을 볼 기회가 더 생기는 건가? 변태 아니야? 전 여기 있는 자료들이나 더 찾아보고 있을 테니까 먼저 자는 게. 아니야. 너도 피곤할 텐데 더 찾아보는 거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첫날부터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나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는 소녀를 침대로 안내했다. 소녀는 새카맣게 변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두어 번 깜빡이긴 했지만 이내 내 말을 따라 침대로 향했다. 물 끓게. 아침에 봐. 네, 침대로 향하고 나서도 소녀와 나 사이에는 내가 어디서 자야 하는지 이야기가 오갔다.
결국 내가 바닥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소녀가 침대에서 자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말이다. 소녀는 여전히 잠을 잘 생각이 없었는지 무릎을 껴안은 채 침대 위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 소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몸을 비틀어 소녀의 시선을 슬쩍 피해보려다 말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소녀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니. 제 이름은 저도 모르는걸요. 그래도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름 정도는 그렇네요. 내 이름은 잠시 천장을 응시하던 눈동자를 깜빡인다. 나의 이름을 들은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수면 모드로 들어간 새까만 방에 묘한 침묵이 흐른다. 어둠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넌지시 들려온다.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찾아보려 하는 거니까. 꼭 알아내고 싶네요. 혼자서만 이름을 알고 있으려니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둠 속에서 형체 없이 들려오는 소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름 정도는 괜찮겠죠? 나는 몸을 한번 뒤척이고선 눈을 감았다. 소녀는 여전히 쪼그려 앉아있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별다른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부스스 눈을 뜬 건 시간을 알 수 없는 새벽 어느 순간 일이었다. 목말라. 비몽사몽하며 몸을 일으킨 나는 냉장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을 한 컵 마신 뒤 이부자리로 돌아오려는데 이불 옆에 쪼그린 채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이 내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다. 침대에서 내려온 건가? 침대가 더 편할 텐데 굳이 왜 바닥에? 다소 익숙한 소녀의 모습에서 나는 그녀가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술을 깨문 채 딱딱하게 굳어있는 소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소녀는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유령도 꿈을 꾸는구나. 나는 슬며시 소녀의 옆으로 다가가서는 손을 흔들어 보았다. 저기 괜찮아? 소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여전히 악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녀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자 그녀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쏟아져 나온다. 미안, 괜찮아? 아주 잠깐 소녀에게 닿았던 손을 떼고선 소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어두워서 표정이 잘 보이진 않지만 소녀는 산만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주변을 살피던 소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목이 말라서 깼는데 혹시 악몽이라도 꾸나 해서. 미간을 세게 찡그리며 눈을 감았다 뜨는 소녀. 소녀의 눈동자는 방금 꾸었던 악몽이 묻어있는 것처럼 탁해 보였다.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줄까?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이거 응. 그거 아니야? 부탁해요. 내가 갖다 준 물 한 컵을 두어 번에 걸쳐 비운 소녀는 다시금 침대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소녀는 이번에도 잠에 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였다. 침대로 자리를 옮겨 쪼그려 앉아있던 소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숨을 내쉰 나는 침실의 전등을 조금 더 짙은 밝기로 조절했다. 안 잘 건가요? 태블릿을 꺼내든 나를 소녀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잠이 다 깨버렸으니까 어차피 두어 시간 뒤면 학교 가야 하고 여차하면 학교에서 자면 되거든. 불량 학생이네요. 엥? 쥐 때문에 못 잔 건데. 불량. 씨. 음, 아니야. 그런 거 곧 방학이라 다른 학교에서 엄청 루즈하다고. 그런가요? 태블릿을 켠 내가 하는 일은 아까 전 자정의 연장선이다. 그건 뭔가요? 같이 볼래? 잠도 깼으니까. 그러죠. 나를 기웃기웃 바라보던 소녀는 그제서야 웅크려 있던 몸을 피고는 나에게 다가왔다. 두어 시간 동안 나와 소녀는 이런저런 도시괴담을 읽으며 잡담을 나눴다. 보통 이야기를 꺼내는 쪽은 나였고 소녀는 짤막한 반응을 보이는 쪽이었지만 소녀는 그녀의 말버릇처럼 그거면 된 건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느덧 방에 들어오는 햇살과 태블릿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가 아침 일 시작됨을 알린다. 이제 학교 갈 준비해야겠다. 곧바로 알람을 해제한 나는 욕실 쪽으로 향하며 소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기긴 했는데 역시 이런 건 안 물어보는 게 좋겠지? 씻고 나와서 아침 먹을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욕실 문 닫는 소리와 함께 침대 커버에 소녀의 몸이 닿는 소리가 겹쳐 들려온다. 조용조용히 움직일 땐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소녀의 인기척이었지만 이번엔 또렷이 들렸다. 아침이라 긴장이 다 풀린 걸까?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소녀의 모습을 생각하니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관한 상상.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나의 몸을 통과하지 못하고 욕조로 떨어진다. 방금 전 내가 떠올린 궁금한 점이란 바로 그것이었다. 유령도 샤워를 할 수 있을까? 이 새끼 음탕한데? 안 되겠네. 유령도 샤워할 수 있을까? 주인공 안 되겠네. 야, 주인공 대박.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물어보는 것도 분명 실례겠지? 내일이 방학식이라 그런가 평소에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마무리됐던 아침 샤워도 오늘은 개운하게 끝이 났다. 어쩌면 다른 이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내가 아침 식사랍시고 테이블에 차려낸 음식은 다른 게 아닌 토스트와 땅콩 버터잼이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아침 식사였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하니 이렇게 칙칙할 수가 없었다. 소녀는 내가 건네준 잼이 발린 식빵을 조용히 우물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미안할 정도로 조용히 인기척조차 내지 않으며 말이다. 아침에 입맛에 맞는 게 이런 것뿐이라 미안.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니까요. 조용히 식빵을 우물거리던 소녀는 나의 말에 한결같은 반응만을 보였다. 소녀의 말이 온전히 진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녀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침은 항상 이런 식인가요? 뭐 그러지? 그런가요? 고개를 힐끗 돌려 바라본 창가에는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오늘도 보나마나 폭염이겠지. 식사를 끝내고선 접시를 정리하려는 나를 소녀가 다시 제지했다. 멋쩍은 한숨을 조금은 큰 소리로 내쉬고 결국 나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럼 그동안엔 뭐 하면서 있을 거야? 글쎄요. 아마 빈둥대고 있지 않을까요? 밖엔 안 나갈... 아이고 내가 왜 이거... 밖엔 안 나갈 거지. 아마도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두어라 비밀번호는 안 알려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현관 도어락은 제 손을 인식 못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여러모로 기계 문명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유령 소녀였다. 반나절 정도를 집에서 혼자 별달리 하는 것도 없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심심하지 않을까? 집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기로 쓰던 VR 헤드셋이 있긴 하지만 소녀가 게임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애초에 VR 헤드셋이 소녀에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도 딱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내일은 방학식이니까. 갔다 올게.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겠다. 늦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에어컨 온도는 24도로 맞춰놓고 나갈게. 혹시 추우면 이걸로 조절해. 알겠어요. 필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이라도 한 건지 소녀의 대답은 짤막하기 그지없었다. 물론 그와는 달리 소녀의 목소리가 묻어있던 차가움은 어제에 비해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말이다. 현관에 나서자 예상했던 무더위가 나를 덮쳤다. 내일이 방학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번 여름은 제법이나 힘든 계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에 들어오면 늘 그랬듯 나를 맞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녀의 인사가 하루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린다. 좋은 아침. 캐비닛에서 태블릿을 꺼내고선 자리에 앉는 내게 인사를 건네는 유미에게 나 역시 손을 흔들어 보인다. 간 유미 나왔다. 간 유미. 그건 생각해봤어? 생각? 어떤 거? 방학 때 같이 봉사활동 가자고 한 거. 뭐야, 내일이 방학식인데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생각은 해봤는데, 실은 어젯밤 떠올렸어야 하는 건데 떠올리지 못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왜? 방학 때 생각해둔 다른 일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동아리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는 표정으로 유미는 말했다. 그럼 방학 땐 자주 못 만나겠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렇겠다. 그럼 우리 오늘 학교 마치면 같이 영화라도 보러 안 갈래? 데이트 신청한다. 데이트 신청. 영화 보고 싶은 거라도 있어? 콕 찍어서 보고 싶은 건 없어도 왠지 영화 보고 싶은 날인걸? 오, 작업 멘트 친다. 유미의 제안에 곧바로 대답이 나오진 않았다. 그 이유라면 당연히 집에 혼자 있을 유령 소녀 때문이겠지만. 뭐야, 학교 마치고 다른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유미와 나의 반응과 반응 사이에서 탱겨난 틈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숨겨둔 여자친구라도 있는 거야? 얘는 진짜 얘가 여자친구 있는 것 마냥 의심하는, 또 스토커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농담이야, 농담. 뭘 그리 까칠하게 대답해. 아무래도 어제 현지가 유미에게 상황을 잘 꾸며내 전달해준 모양이었다. 여자친구 있었다 하면은 유미 인사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유미의 말에는 확실히 농담조라는 투가 묻어 있었으니까. 뭐라고 설명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영화 한 편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영화 볼 거야, 말 거야? 알겠어. 학교 마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곧이어 들려온 유미의 예이 하는 과도한 반응에 주변의 시선이 쏠려버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
영화는 뭐로 볼까? 이거? 아님 저거? 다 재밌어 보이는데. 난 아무거나 괜찮은데. 야, 그러면 영화 고르는 재미가 없잖아. 네가 골라봐. 학교가 끝나고 나와 유미는 정말로 영화관에 도착해 어떤 영화를 볼지 이야기를 나누며 상영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건 어때? 며칠 전에 새로 나온 영화네. 저런 영화 좋아했었어? 특별히 한다는 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어 보이는데. 그럼 저걸로 하자. 곧바로 티켓 발매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유미. 영화 티켓은 내가 살 테니까 팝콘이랑 콜라는 네가 사는 걸로? 오. 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었나? 더치페이 해주는 여자네 유미. 착각이라 하기엔 너무 생생한 어제의 기억이었습니다만. 알겠어. 팝콘은 무슨 맛으로 할까? 그거야 당연히 캐러멜 맛이지. 나랑 취향이 똑같네. 팝콘은 역시 카라멜. 익숙한 역할 분담이 이어진다. 유미와 함께 영화관에 오는 건 제법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 티켓을 끊는데도 간식거리를 사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막 학교가 끝날 때라 그런지 영화관은 한산한 편이었다. 여기 팝콘이랑 콜라. 상영관은 3층 F관이래. 10분 뒤에 시작한다니까 천천히 올라가자. 양손에 팝콘과 콜라를 나눠든 우리는 느긋이 상영관으로 향했다. 아직 영화가 시작하지 않은 상영관에는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때 내가 기약하는 것과 다른 영화관의 모든 것들이 신기할 따름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티켓에 적힌 좌석에 앉을 뿐이었다. 그나저나 갑자기 웬 영화관이야? 자리에 앉아 상영관 한가운데의 무대를 바라보며 나는 유미에게 물었다. 그야 당연히 영화 보고 싶은 날이라 그런 거지. 그렇다고 영화관에 혼자 오는 건 좀 그렇잖아. 다음에 가족이랑 같이 오면 되지 않나? 가족들이랑 영화관에 오면 부모님이 몸에 안 좋다고 팝콘 같은 건 안 사줘서 싫단 말이야. 아, 팝콘 먹는다고 몸이 안 좋아지나? 알듯말듯한 트로운 나의 의문에 대답을 건네고 유미는 팝콘을 집어들어 우물거렸다. 곧이어 희미하게 켜져 있던 상영관의 조명이 꺼지고 어렴풋이 원형의 틀을 갖춘 무대에서 영화가 시작됐다. 스크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듯 상영관 전체는 영화의 배경이 되고 무대에는 배우가 직접 연기하듯 홀로그램이 솟아오른다.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홀로그램은 관객의 눈을 인식하지 못하고는 영화를 진행해 나간다. 관객들은 영화관에서 아주 잠시 유령이 된다. 하나, 사람을 죽여버렸다. 둘,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셋, 사람을 죽인다. 쩡하쩡하.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 범죄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범죄인과 동시에 단죄이기도 하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를 죽여버린 그들을 향한 복수. 이제 마지막 걸음만 내디디면 끝이다. 그는 이런 모습의 나라도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는 이런 모습의 나라도 이해해줄 수 있을까?
일순간 내뱉은 숨결에 묻어난 감정들이 나를 붙잡는다. 광기는 붉은색, 그리고 나는 붉은색으로 물든다.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광기 속에서 나는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린다. 붉은색의 눈물이 나를 감싼다. 갈 곳을 잃은 광기에 휩싸여 나의 몸이 무너져 내린다. 정신이 흐릿해진다. 붉은색으로 물든 모든 것들이 흐릿해진다. 몸도 정신도 세상도. 영화가 끝나고 무대가 막을 내린다. 다시금 옅은 조명이 출입구를 비추고 사람들이 하나둘 상영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나와 유미도 빈 팝콘 트레이와 콜라 컵을 손에 쥐고는 상영관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화 어땠어? 난 재밌게 봤는데. 너는? 나도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재밌던 것 같다. 그러게, 재밌었어. 팝콘도 맛있었고. 트레이와 컵을 반납하고선 영화관 밖으로 걸어 나오자 하늘에는 이미 새빨간 저녁놀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 오늘 봤던 영화 주인공 말이야. 사거리에 멈춰선 우리는 방금 보았던 영화에 대한 감상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영화의 내용은 뻔하디 뻔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를 죽여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였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주인공이 살아났던 이가 사람이 아닌 AI라는 점 정도? 글쎄, 영화라서 그 감정이 조금 역하게 표현한 것 아닐까? 왜? 자기가 사랑하던 존재가 억울하게 죽어버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이나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건 AI잖아. 예를 들자면 자기가 엄청 아끼던 인형을 누가 고장 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정당화되지 않을 거 아니야? 넌 AI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아마도? 야, 유미 AI 아니야?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AI라면 충분히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감정도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에게 감정이 생기다니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사람의 감정은 결국 뇌의 화학적 반응이라고.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에게도 이런 식으로 감정을 더 씌워줄 수 있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 아직도 안 오긴 했지만 그런 말을 혼잣말처럼 하고선 나도 모르게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유미는 내 짧은 말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신호가 바뀐 사거리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인공지능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그럼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너는 인공지능이든 뭐든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건 싫어. 왜? 설령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화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잖아. AI가 남겨둔 메시지에서. 하긴 감독의 의도도 그런 쪽이었겠지. 결국 복수도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 하면 된 건지 유미는 잠시 붉은색 전열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횡단보도를 걸었다. 흑과백이 교차한되는 횡단보도가 끝나고 단색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보도블럭이 뒤를 잇는다. 이거 스토리 엄청 길어요. 이거 보통 길게 하면 진짜 9시간까지 하는 거라서 오늘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중간에 좀 끊을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끊을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서로의 길이 엇갈리기를 한 블록 정도 앞두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이번에도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내뱉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아유 미안해요. 또 읽어버렸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뭘까? 어? 위를 향하고 있던 유미의 시선이 위치를 바꾸어 나를 향한다. 나도 이 게임 오늘 처음 해봐.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 정말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도 단순히 내 화학적 반응이잖아. 유미의 생각을 묻듯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지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뭔가 깊게 생각할 때마다 유미의 눈동자는 깜빡거리곤 했었는데 오랜만이었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져있는 유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물론 몇 걸음 지나지 않아 고민에 잠겨있던 유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내게 말을 건넸지만 말이다. 어라, 벌써 여기까지 왔었네. 멋쩍게 웃으며 내일 봐라는 인사와 함께 유미는 나와 반대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나저나 내일 보자는 인사도 당분간은 못하겠구나. 붉은색 노을이 서서히 색을 잃어가고 있지만 한여름에 접어든 거리는 변함없이 후덥지근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 들려 도시락을 고르면서야 나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유령 소녀의 존재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평소에 주로 저녁으로 먹던 도시락을 집어들고 난 뒤에도 도시락 코너 주변을 한참 동안이나 배회했다. 아무거나 괜찮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 소녀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단어란 말이지. 아무거나 먹는다 하면 진짜 흙 퍼서 줘야 돼. 흙 퍼서. 고민하다가 결국 내 것보다 아주 조금 더 비싼 치킨 데리야끼 도시락을 고르고선 컵라면 몇 개를 사들고 편의점을 나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붉은색 전열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거의 지금 2시간 가까이 방송하지 않았나 오늘 지금? 그렇죠. 2시간까지 지금 12시 16분인데. 거의 2시간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거 스토리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나가면 되는 거죠? 돼요. 네. 네, 수고하세요.